60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동창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아무도 그 친구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더군요. 반대로 학교 다닐 때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두 사람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하고 손주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임에서 누구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5가지 대화의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지혜, 첫인사에 담긴 마음의 온도. 모임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부는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시죠? 나쁜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지도 않는 인사입니다. 지난달 경로당 모임에서 본 광경입니다.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 왜 이렇게 교통이 막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부터 모임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죠. 왜냐하면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존재를 반깁니다. 제 지인 중에 75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임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첫인사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아픈 곳, 내 불편함, 내 힘든 일을 먼저 꺼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반기는 말로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처음 3분 안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이후 몇 시간의 대화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모임에 가시거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무엇인지를요. 두 번째 지혜, 조언이라는 이름의 독. 환갑을 넘기면 누구나 경험이 쌓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알게 된 것도 많죠.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본인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겪어본 일이니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작년 여름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원이 새로 산 등산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선배 회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브랜드는 별로야. 내가 써봤는데 금방 망가져. 이번 달 안에 바꾸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들은 회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비싼 돈 주고 산 신발이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자랑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말 해줬는데 왜 기분 나빠하나 싶어 하죠.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려는 욕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60, 70을 넘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릅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나름의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만큼 살았는데 그것도 모를까?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어주십시오. 만약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 되는 것이죠.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는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침묵의 힘.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정작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사촌 형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가끔 짧게 반응하셨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형님이랑 대화 즐거웠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형님하고 이야기하니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형님은 거의 듣기만 하셨습니다. 정작 말을 많이 한 건 저였는데 저는 형님과 대화가 즐거웠다고 느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마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살아온 이야기가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죠. 이때 한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쳐 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그러셨군요. 정말요? 같은 짧은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71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임에서 말을 거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그분 옆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시니까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위험한 질문들. 모임에서 가장 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분들은 잘 지내시죠?
손주는 몇이나 되세요? 따님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사위가 어디 다녀요? 순수한 호기심에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 질문들이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지난해 겨울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원 졸업했다며? 어디 취직했어? 질문을 받은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 친구 아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그 후로 그 친구는 모임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즐겁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죠. 나이가 들면 각자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누구는 자녀가 잘 되어 효도를 받지만 누구는 연락이 끊긴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누구는 손주를 보는 기쁨이 있지만 누구는 아직 결혼도 못한 자녀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 묻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 모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상대방 자신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자녀나 손주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요즘 뭐 하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최근에 관심 있는 일이 있으세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피하면 절대 파고들지 마십시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추궁은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답하기 싫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지혜, 마지막 인사의 온도. 2시간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임이 끝나갑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건강하세요. 평범한 인사입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할 때 중간 과정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2가지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것을 피크앤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았지만 마지막 부분의 통증을 줄인 그룹이 전체 치료를 덜 고통스럽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어도 헤어질 때 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날의 기억은 부정적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전체 모임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헤어져야 할까요?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모임이 끝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늘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임 자체가 가치 있었다는 뜻이죠. 둘째,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헤어질 때 피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있었네. 피곤하다. 다음엔 좀 일찍 끝내요.
이런 말은 함께 보낸 시간이 부담이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듣는 사람은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헤어질 때 다음 만남을 준비합니다. 말씀하신 그 식당, 다음에 같이 가봐요. 추천해 주신 책 꼭 읽어볼게요.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 나눠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모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날 짧은 연락을 해보십시오. 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어제의 좋은 기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오늘 5가지 대화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첫인사는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반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잔소리입니다. 셋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위험한 질문을 피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질문보다 본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다섯째, 마지막 인사에 온기를 담으십시오. 헤어질 때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만듭니다. 이 5가지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늙어갑니다.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투는 다릅니다. 말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모임에 나가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빛나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